안녕하세요. 클리니크 후주의 이기엽 원장입니다. 오늘은 얼굴형이나 팔자주름 유형에 따른 팔자주름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얼굴에서 이제 구강이 많이 돌출되고 코 옆에 많이 꺼져 있는 그런 얼굴형, 얼굴뼈를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구강 돌출에 의해서 피부 조직이 이 안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팔자주름이 더 깊어 보이게 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분들은 물론 이제 원인 자체가 사실은 구강뼈가 돌출돼 있고 코 옆 뼈가 꺼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팔자주름 우묵한 곳에 이제 필러를 채워 넣어서 잎이 튀어나온 것을 이제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게 이제 윤곽을 개선시켜주는 필러 시술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강이 돌출돼 있고 팔자 옆에, 그러니까 코 옆이 우묵 꺼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앞광대가 편편하거나 꺼져 있다면 팔자에 필러를 넣으면 앞광대가 꺼져 있거나 평평한 게 더 좀 도드라져 보이게 되거든요. 옛날엔 같이 꺼져 있던 게 이제 거기만 꺼져 있게 되니까 그렇게 느끼는데, 이제 그러신 분들은 이제 앞광대에 필러를 같이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팔자 위에 이 지방이 과다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볼살이 많으신 분들이죠. 이제 볼살 중에서도 뭐 여기 볼살, 여기 볼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원인 자체가 지방의 볼륨이 과다한 거기 때문에 지방의 볼륨을 줄여주고 리프팅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지방을 줄여주는 방법으로는 지방 파괴 주사나 지방 분해 주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큐스컬프 같이 직접 레이저를 지방층에 쏴서 지방을 녹여내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울세라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리프팅 장비이긴 한데 좀 깊은 층에 강한 에너지를 최고로 좀 쏴주면 리프팅 효과와는 별도로 지방을 좀 줄여주는 효과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방을 줄여주는 지방 파괴 주사와 울세라를 같이 시술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많이 하고요. 이제 리프팅을 한다고 해서 이제 실리프팅을 하면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실리프팅을 해서 지방이 땡겨 올라가면 여기에 광대가 더 돌출돼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이 많지도 않고 뭐 코옆이 많이 꺼져 있지도 않은데 그냥 팔자에 지방이 처져서 생기는 주름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대부분 이제 젊은 분들보다는 나이가 많이 되신 분들한테 나타나는 경우죠. 이제 어떤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노화에 의해서 처져서 나타나는 건데, 처져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리프팅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리프팅은 아까 말씀드린 울세라 레이저 리프팅도 도움이 되고, 광대가 많이 튀어나와 있지 않거나 지방이 많지 않으시다면 실리프팅도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도 사실은 필러의 도움을 받는 게 좀 좋은데, 그러니까 리프팅이라는 방법보다는 사실은 필러라는 방법이 눈에 보이는 효과를 더 극대화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코 옆이 많이 꺼져 있지 않으신 분들한테 필러를 좀 과도하게 시술하게 되면은 이쪽의 볼륨이 좀 과대해지면서 윗입술 위쪽이 좀 과대해지고 윗입술이 오히려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이식을 좀 과하게 하거나 필러를 과하게 하신 분들이 윗입술이 얇아진 느낌이 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팔자 위에 필러가 많이 들어가면 그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노화가 진행이 돼도 윗입술이 얇아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입술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노화가 진행이 돼서 입술이 얇아지고 있는데 또 노화의 진행에 의해서 팔자주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필러를 해서 더 말려 들어가게 되면 윗입술이 너무 얇아지면 좀 얼굴이 많이 비례가 안 맞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필러를 주입을 하더라도 얕은 층에만 조금 주입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표정 주름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흔히 여성분들이 말하는 이제 화장이 끼는 주름이라고 하죠. 이렇게 선이 쫙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표정주름의 일종인 팔자주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웃는 근육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보톡스를 사용하면은 개선이 될 수는 있는데, 입가나 팔자주름에는 보톡스를 웬만해선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마나 미간과는 다르게 보톡스를 놨을 때 표정이 굉장히 어색해지고 웃을 때 얼굴이 좀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고, 또한 입가의 보톡스 같은 경우는 비대칭이 좀 잘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근육이, 우리가 의사가 보톡스를 똑같은 시에 똑같이 넣는다 그래도 사람 자체의 뭐 웃을 때 사용하는 얼굴 근육의 위치나 세기가 조금씩 왼쪽 오른쪽이 다르기 때문에 비대칭이 좀 쉽게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팔자주름을 보톡스로 개선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윤곽의 개선보다는 피부결의 개선이나 타이트닝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리프팅 레이저 중에 이제 표면의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이제 고주파나 레이저 종류의 장비들을 더 추천을 드리고요. 흔히 말하는 이제 써마지, 튠페이스, 인모드, 뭐 듀엣, 아니면은 이제 프라임 레이즈, 이런 곳들의 이제 표면을 탄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리프팅 레이저들이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얕은 층의 탄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주입하는 치료들도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자기 세포를 이용한 줄기세포나 PRP, 자가 엑소존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고,
제품으로 말씀드리자면 리쥬란이나 뭐 샤넬 주사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요. 다른 팔자주름과는 달리 필러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얕은 층에 넣어서 주름만 개선시키는 정도로 살짝만 사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예 사용을 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아주 살짝 사용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런 표정주름에 의한 팔자주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필러를 깊은 층에 많이 넣는다 그러면 정말 많이 넣으면 개선이 되실 수 있겠지만 얼굴형이 굉장히 이상해지고요. 또 표정을 짓는 근육에 의해서 필러가 위치가 뭐 위쪽으로 이동하거나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표정주름 같은 팔자주름은 사실은 필러의 사용은 최소화하시는 게 좋습니다.